감히 이 몸이 누군 줄 알고 함부로 대들어? 고아 주제에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예비 며느리의 뺨이 세게 돌아갔습니다.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 발도 못 들이게 해줄 거야. 당장 꺼져. 부사장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옆에서 바닥을 쓸던 청소부의 걸레통까지 발로 차버렸습니다. 에잇, 거지 같은 늙은이가 왜 쳐다봐.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방금 발로 찬 그 청소부가 내일 아침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들 대한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며느리를 위한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로비는 오전 7시 30분이면 정장 차림의 엘리트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이곳은 국내 5대 재벌답게 화려하고 웅장했죠. 하지만 이 건물 어디에도 창업주 최동욱 회장의 사진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창업 시절부터 철저한 은둔 경영을 고집했고 말단 직원들은 물론 중간 관리자들조차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그저 전설적인 일화와 이름으로만 회장을 기억할 뿐이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색 청소복을 입은 늙은 남자가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은 그 남자는 바로 최동욱 회장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경호원도 비서도 모두 물리치고 혼자 이 낡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차남 민준이 데려온 고아 출신 예비 며느리 한지아의 진짜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최 회장이 걸레질을 하는 동안 출근하는 직원들이 물밀듯이 지나갔습니다. 한 여직원이 최 회장을 보더니 노골적으로 코를 찌푸리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남자 직원 둘이 지나가며 킥킥거렸죠. 저 청소하는 사람 피해서 가요. 아침부터 옷에 먼지 안 묻게. 최 회장은 그들의 등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과장 한 명이 급하게 걸어오다가 최 회장의 청소 카트를 어깨로 들이받았습니다. 카트가 덜컹거리며 옆으로 밀렸지만 그 과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최 회장은 허리를 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바쁜 척하며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엘리트 의식에 젖은 직원들은 청소부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로비는 더욱 분주했습니다. 최 회장은 일부러 무거운 쓰레기통을 끌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휘청거리는 연기를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쓰레기 봉투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최 회장이 허둥대며 쓰레기를 주우려 했지만 지나가던 직원들은 혀를 차며 멀리 돌아갔습니다. 한 여직원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 왜 저기서 넘어지는 거야? 점심시간에 방해되게. 빨리 가자. 최 회장은 무릎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일부러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길 기다렸지만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급한 걸음으로 걷던 한 여직원이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명찰을 단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주저없이 최 회장에게 달려왔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여직원은 최 회장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를 맨손으로 줍기 시작했죠. 최 회장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아가씨.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손이 더러우신데 잠깐만요. 여직원은 자신의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의 손에 묻은 오물을 정성스럽게 닦아줬죠. 최 회장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쓰레기를 다 주운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항상 고생 많으세요. 덕분에 저희가 쾌적하게 일할 수 있어요. 여직원은 가방에서 작은 바나나 우유 하나를 꺼내 최 회장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몸 챙기셔야 해요. 최 회장이 바나나 우유를 받아들며 여직원의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기획팀 한지아 대리. 바로 아들이 데려온 그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천만에요. 저 먼저 갈게요. 지아가 손을 흔들며 사라지자 최 회장은 손에 든 차가운 바나나 우유를 내려다봤습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죠. 오후가 되자 최 회장은 화장실 청소를 핑계로 기획팀이 있는 12층을 배회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을 닦는 척하며 유리문 너머 사무실을 관찰했죠. 지아는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직원이 커피를 쏟자 지아가 재빨리 휴지를 건네며 함께 닦아줬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용지가 걸린 것을 고치는 것도 지아였고 택배 상자를 나르는 것도 지아였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를 만나면서도 저렇게 밝게 웃는구나. 하지만 지아의 직속 상사인 박성훈 부사장은 달랐습니다. 박 부사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아를 불렀습니다. 한대리, 이거 오늘 밤까지 끝낼 수 있어? 네, 부사장님.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다가 아니라 해야지. 이번 프로젝트 실패하면 내가 다 책임지는 거야. 알지? 지아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박 부사장은 지아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몰아주는 것 같았죠. 잠시 후 최 회장은 탕비실로 이동했습니다. 물통을 채우는 척하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죠. 마침 박 부사장이 남자 직원들과 함께 커피를 타러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한대리가 만든 기획 안 봤어? 아, 그거요? 괜찮던데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지. 완전 대박이야. 내가 이사회 미팅에서 발표했더니 다들 극찬하더라고. 다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사장님이 발표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부사장이 책임지고 발표하는 거 아니겠어? 한대리는 뭐 경력도 짧고 아직 부족하니까. 최 회장의 손에 물컵이 꽉 쥐어졌습니다. 박 부사장은 지아의 공을 가로채고 있었던 겁니다. 박 부사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근데 한대리 곧 결혼한다며? 네, 들었어요. 전략실 최 실장님이랑요. 에이, 아깝다. 그렇게 예쁜 애가 벌써 주인이 있다니. 나한테 한 번만 기회가 있었으면. 다른 남자가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최 회장은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 부사장이 더욱 저질스러운 말을 이었습니다. 최 실장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그 집안에 고아 출신이 들어간다고? 재밌겠네. 부사장님, 그래도 한대리는 일 잘하잖아요. 일 잘하는 거랑 집안 배경이랑은 다른 거지. 뭐, 그래도 얼굴값은 하니까 봐주는 거야. 고아 주제의 건방지기는. 최 회장은 일어서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걸레 자루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당장 박 부사장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했죠. 저녁 8시가 넘자 사무실은 하나둘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기획팀 한쪽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죠. 지아가 혼자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지아는 눈을 비비며 키보드를 두드렸고 가끔 목을 돌리며 피로를 풀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지아가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복도로 나왔죠. 최 회장은 얼른 걸레질을 하는 척했습니다. 지아가 그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아저씨. 아직도 퇴근 안 하셨어요? 아, 네. 마무리 좀 하고 가려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면 감기 걸리세요. 날씨도 추운데. 지아는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의 손에 꼭 쥐어줬죠. 이거라도 쓰세요. 손 꽁꽁 얼었을 텐데.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받으세요. 저는 또 있어요.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 회장은 손 안에 따뜻한 핫팩을 꼭 쥐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최 회장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믿을 만한 보안팀 직원 한 명을 골라서 신입사원으로 위장시켜 기획팀에 심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며느리를 지켜야겠어. 자세한 건 내일 아침에 보고받지. 최 회장이 전화를 끊고 빈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는 놈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최 회장은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며칠이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기획팀 전체 회식이 잡혔는데 박성훈 부사장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회사 근처 고깃집은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 부사장이 소주잔을 높이 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다들 잔들어. 오늘 내가 쏜다.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 사이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지아는 테이블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여직원이 지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다음 달이 결혼식이죠? 응. 준비할 게 많아서 정신없어. 부럽다. 최 실장님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지아가 수줍게 웃을 때였습니다. 박 부사장이 벌떡 일어나 지아 옆으로 왔습니다. 한대리, 왜 여기 구석에 있어? 이리 와. 아니에요, 부사장님. 저 여기 편해요. 야, 승진한 부사장한테 축하주 안 하는 게 예의야? 어서 와. 박 부사장은 지아를 옆자리로 억지로 앉혔습니다. 지아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박 부사장은 신경 쓰지 않았죠. 구석자리에는 막내 사원 이군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입사한 신입이라 아직 팀원들도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 이군은 검은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박 부사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안경 다리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은밀하게 녹화를 시작했죠. 박 부사장이 소주병을 들고 지아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한대리, 축하주 한 잔 해야지. 부사장님, 저 술 약해서요. 맥주만 마실게요. 에이, 소주 한 잔도 못 마셔? 내가 따라주는 건데. 지아가 난처한 표정으로 잔을 가렸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아니,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거절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고기만 뒤적였죠.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술은 정말 못 마시겠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박 부사장이 지아의 팔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야, 어디 가려고? 손 놓아주세요. 앉아. 내가 주는 술이 그렇게 맛없어? 박 부사장이 지아를 억지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군은 안경 위치를 살짝 조정하며
장면을 정확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로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식당 골목에 주차된 허름한 봉고차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이 태블릿으로 실시간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죠. 박 부사장이 지아의 팔을 잡는 장면이 화면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최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못된 놈이 다시 회식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진 테이블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 부사장은 인사권을 쥐고 있었고 직원들은 그게 두려웠죠. 지아가 박 부사장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부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 안 된다고? 박 부사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그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죠. 고아 주제에 대기업 다니게 해줬더니 상사 알기를 우습게 알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죠. 지아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쳐? 내가 뭘 지나쳤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박 부사장이 지아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지아가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혔죠. 부사장님, 제발이요. 제발은 무슨. 네가 누구 덕분에 여기 있는 줄 알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부사장의 손이 지아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아가 비틀거리며 옆으로 고개를 돌렸죠. 여직원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이군의 안경 카메라가 그 결정적 장면을 놓치지 않고 담았습니다. 그는 즉시 최 회장에게 영상을 전송했죠. 봉고차 안에서 영상을 확인한 최 회장이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이 개자식이. 최 회장은 당장이라도 식당으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완벽한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최 회장이 이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속 감시해. 식당 안 지아는 뺨을 감싸쥐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죠. 박 부사장이 테이블 위 소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아의 얼굴에 술을 끼얹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 나올 생각하지 마라. 너 같은 근본 없는 년은 내가 얼마든지 자를 수 있어. 지아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술이 머리카락을 타고 옷깃으로 흘러내렸죠. 여직원 둘이 황급히 달려와 지아를 부축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나가요 빨리. 하지만 박 부사장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희도 나가고 싶어? 그럼 내일부터 너희도 짐 싸. 여직원들이 겁에 질려 멈춰섰습니다. 지아가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혼자 갈게. 지아가 휘청거리며 식당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죠. 식당에 남은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부사장이 제자리에 앉으며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너들 뭐해? 어서 먹어. 회식은 어색하게 재개됐지만 아무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박 부사장이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골목을 서성였죠. 바로 그때 골목 저편에서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장을 한 최 회장이었죠. 박 부사장이 노인을 보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재수없게 쳐다보네. 최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박 부사장이 다가오더니 최 회장이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찼습니다. 쿵! 쓰레기 봉투가 나뒹굴며 내용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야, 노인네. 어디 함부로 쳐다봐.
죄송합니다. 최 회장이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주우려 했습니다. 박 부사장이 그 위에 침을 뱉었죠. 퇴, 오늘 기분 더러운데 딱 걸렸네. 박 부사장이 비틀거리며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쓰레기를 내려다보며 박 부사장의 뒷모습을 눈에 담았죠. 그의 얼굴이 뇌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최 회장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예,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인사 발령 하나 준비해야겠어요. 파격적으로 최 회장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피부를 찔렀지만 그의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 관리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최 회장이 비서실장과 마주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한지아 대리를 전략기획실 차장으로 특진시킵니다. 회장님, 그런데 입사 2년 차가 차장으로 가는 건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를 그 악당 밑에 둘 수는 없어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공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군한테 전해요. 계속 감시하라고. 최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출근한 직원들이 컴퓨터를 켜자 사내 인트라넷에 팝업이 떴습니다. 긴급 인사 발령 공지였죠. 기획팀 사무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리가 전략기획실로 가? 차장으로 특진이라고? 입사 2년 차가 차장을? 말도 안 돼. 박성훈 부사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니터를 노려보던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이게 무슨 소리야? 박 부사장은 황급히 인사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아 인사 발령이 뭐예요? 왜 나한테 사전 통보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위에서 긴급하게 내려온 지시라서요. 위에서? 누구? 그건 저희도. 회장님 비서실에서 직접 내려온 거라서요. 박 부사장이 전화를 끊으며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옆자리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세요? 닥쳐. 일이나 해. 박 부사장은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지아를 때린 일이 떠올랐죠. 그런데 징계는커녕 오히려 지아가 승진했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박 부사장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뒤가 있었구나. 박 부사장은 지아가 고위 임원에게 몸을 바쳐 자리를 얻었다고 멋대로 단정지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지아가 짐을 싸서 전략기획실로 이동했습니다. 세부서 동료들이 그녀를 맞이했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한 과장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낙하산이구나. 입사 2년 차가 우리랑 같은 직급이라니 어이없네. 지아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애써 무시했습니다. 새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손이 떨렸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지아가 혼자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 옆에 앉지 않았죠. 멀리서 직원 몇 명이 지아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 정도 승진하려면 스폰서 없인 불가능하지. 그러게. 누구 라인인지 궁금하다. 쉿, 조용히 해. 들려. 지아가 식판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을 참았죠. 본관 로비에서는 최 회장이 청소복 차림으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의 대화가
귀에 들렸죠. 한지아 차장? 그 특진한 사람. 응, 완전 화제잖아. 2년 차가 차장이라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보통은 안 그러잖아. 최 회장이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오히려 며느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복도를 바라봤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부사장은 사설 탐정을 불렀습니다. 허름한 사무실에서 중년 남자가 박 부사장을 맞이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람 하나 뒷조사 좀 해줘요. 누구 말씀이신지요? 박 부사장이 지아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 여자요. 과거에 뭐 했는지 파봐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박 부사장이 봉투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흠잡을 만한 것 찾으면 보너스 줄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사설 탐정이 박 부사장에게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대학 시절 자료입니다. 학비 벌려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더군요. 편의점? 그거면 되겠네. 박 부사장은 파일 속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아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걸로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야겠어. 며칠 후 박 부사장은 포토샵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어두운 작업실에서 두 사람이 모니터를 들여다봤죠. 이 사진 배경을 강남 룸살롱으로 바꿔주세요. 크리스탈이라고 간판 나오게. 옷도 바꿔드릴까요? 당연하죠. 화려하게. 딱 봐도 그쪽 사람처럼. 작업자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지아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평범한 편의점 알바생에서 유흥업소 접대부로 바뀌었죠. 박 부사장이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이거면 충분해.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파격 승진녀의 화려한 과거. 스폰서는 누구? 게시글에는 조작된 사진과 자극적인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죠. 헐, 대박. 역시 뭔가 있었네. 이래서 2년 차가 차장된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지아가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댓글이 수백 개 쌓여 있었죠. 지아가 게시글을 열어보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게 뭐야?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은 분명했지만 배경과 옷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회사에 도착한 지아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저 사람이야? 진짜였네. 고아 출신이라더니 와. 대단하다.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네. 지아가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에 앉아 얼굴을 감쌌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최민준의 휴대폰에 익명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여자가 밤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민준이 인상을 쓰며 문자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진 파일이 연달아 도착했죠. 조작된 지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자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죠. 한지아가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 업소 선불금을 받았습니다. 증거 첨부합니다. 차용증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금액과 날짜, 서명까지 너무나 정교했죠. 민준이 책상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려졌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지아가 민준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문을 두드렸죠. 민준아, 나야.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들어와. 지아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아야, 게시판에 올라온 거 봤어? 응, 봤어. 민준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누가 나한테,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근데 이건 뭐야? 민준이 휴대폰을 지아에게 보여줬습니다. 차용증 사진이 화면에 떴죠. 지아가 경악하며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 이런 거 쓴 적 없어. 서명이 내 거잖아.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죠. 나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 생각 좀 할 시간을 줘. 민준아, 나 진짜 아니야. 믿어줘. 알겠어. 근데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지아가 민준의 팔을 잡았지만 민준은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미안해. 집에 가 있어. 지아가 문을 열고 나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복도에서 지아는 벽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최 회장이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직원들이 지나가며 지아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완전히 끝났네. 자업자득 아니야? 최 회장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IT 보안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요. 누가 시작했는지 다 파내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회장이 전화를 끊고 지아가 사라진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지아는 옥상 벤치에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고 싶었죠. 바로 그때 청소복 차림의 최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아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았죠. 지아가 고개를 들어 최 회장을 봤습니다. 아가씨, 혼자 밥 먹고 있었구려. 최 회장이 주머니에서 초코우유 하나를 꺼내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시게. 기운 좀 내고. 감사합니다. 지아가 초코우유를 받아들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죠. 아저씨는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최 회장이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견디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법이야. 전 언제쯤 지나갈까요? 최 회장이 지아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곧 지나갈 거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 지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 지아를 안쓰럽게 지켜봤죠. 사건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사내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구내식당에서 지아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빈자리가 많았지만 누군가 앉으려 하면 사람들이 가방으로 자리를 막았죠. 여기 자리 있어요? 아, 친구 오기로 했어요. 지아는 결국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샌드위치를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바로 그때 누군가 지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 남자였죠. 혼자 식사하시네요. 제가 앉아도 될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비서실 김비서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회장님 비서실에서 일합니다. 한 차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김 비서가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힘드시겠어요. 소문 많이 돌던데. 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김 비서가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힘이 세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한 차장님 같은 분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지아의 눈가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낯선 이의 호의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죠. 고맙습니다. 덕분에 힘이 나네요. 파이팅 하세요. 김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지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죠. 오후였습니다. 전략기획실 강 이사가 지아를 불렀습니다. 강 이사는 최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한 차장 들어와요. 네, 이사님. 지아가 이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 이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신규 해외 진출 프로젝트인데 한 차장이 맡아봐요. 제가요? 네.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우리 회사 방침이니까. 지아가 서류를 받아들며 눈이 커졌습니다. 이사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드릴게요. 준비 잘해봐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아가 이사실을 나오자 동료 차장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프로젝트 한 차장한테 줬대. 스폰서 믿고 나대는 거 아니야? 에이, 어차피 발표해서 망신당할걸. 지아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한 척하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죠. 손이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회사에 남아 야근을 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지아가 복도로 나와 목을 돌리며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청소 카트를 끌고 오는 최 회장과 마주쳤죠. 아저씨, 이 시간에도 일하세요? 아가씨도 야근하고 뭐 하고 있어요? 발표 준비 중이에요. 중요한 프로젝트거든요. 최 회장이 카트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시게. 꿀물이야. 목도 좋고 기운도 나지. 괜찮아요. 아저씨가 드세요. 나는 또 있어. 어서 밖에. 지아가 보온병 뚜껑을 받아 꿀물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몸이 녹는 것 같았죠. 최 회장이 지아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이야. 힘내게. 네, 아저씨. 고맙습니다. 최 회장이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지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지아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 때마다 박 부사장이 보낸 자료들이 눈에 밟혔죠. 그날 저녁 민준의 휴대폰에 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지하로 보이는 여자가 모텔 앞에서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민준이 휴대폰을 움켜쥐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사진은 정교하게 합성된 것이었지만 민준은 그걸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주병을 꺼내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다음 날이 발표 당일이었습니다. 지아는 일찍 출근해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확인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핵심 수익률 데이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분명 플러스였는데. 지아가 당황해서 파일을 다시 열었지만 모든 수치가 엉망이었습니다. 누군가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었죠.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발표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성훈 부사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IT팀 직원을 매수해서 지아의 자료를 망쳐놓았던 것이죠. 이번엔 완전히 끝장이야. 회의실 앞이었습니다. 지아가 노트북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최 회장이 청소 카트를 끌고 지나가다 지아를 봤습니다. 그는 보온병을 꺼내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거 마시고 들어가게. 아저씨, 저 어떡하죠? 자료가 다 망가졌어요. 괜찮아. 네가 준비한 게 있잖아. 그걸 믿게. 지아가 꿀물을 한 모금 마시며 심호흡했습니다. 네, 해볼게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지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아가 단상에 섰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화면을 켰지만 수치들이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지아는 5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죠. 죄송합니다. 자료에 오류가 있어 제가 직접 판서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지아가 화면을 끄고 화이트보드로 갔습니다. 보드마커를 들고 수치를 쓰기 시작했죠. 신규 해외 진출 목표 수익률은 18%입니다. 지아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밤새 외웠던 모든 데이터가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왔죠. 임원들이 하나둘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지아의 발표는 정확했고 논리적이었으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몰래 지켜보던 최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 며느리. 40분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지아는 긴장한 얼굴로 임원들을 바라봤죠. 그때 전무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실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전무가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본 기획안 중 최고입니다. 한 차장,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지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회의실을 나온 지아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최 회장이 다가와 지아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어, 아가씨. 아저씨, 저 해냈어요. 그럼 당연하지. 지아가 최 회장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 회장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사무실로 돌아온 지아를 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한 차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 차장, 발표 대박이었다던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정도 실력이면 낙하산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를 보는 눈빛에서 적대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 지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아의 발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죠. 지아야. 민준아. 민준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내 실력을 의심했던 거. 괜찮아. 나도 이해해. 아니야.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게. 약속해. 민준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지아에게 프러포즈했을 때 주었던 그 반지였죠. 다시 한번 끼워줄게. 민준이 지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지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사랑해, 지아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민준과 함께 소박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사서 집에서 촛불을 켰죠. 지아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저씨한테도 드리고 싶은데. 아저씨? 응. 청소하시는 분. 항상 나한테 잘해주셨거든. 지아는 케이크 한 조각을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경비실에 맡겨뒀죠. 이거 청소 아저씨 오시면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차장님. 최 회장은 저녁에 경비실에 들러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포장을 열어보니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죠. 아저씨 덕분에 힘냈어요. 고맙습니다. 최 회장이 메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케이크를 들고 차에 올라탔죠. 차 안에서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 꽃길만 남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박성훈 부사장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박성훈 부사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의 성공적인 발표 소식이 사내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죠. 댓글마다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한 차장 대단하던데요. 실력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되네요. 박 부사장이 마우스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제기랄. 옆에 있던 대리가 놀라 고개를 들었죠. 부사장님 괜찮으세요? 닥치고 일이나 해. 박 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아가 민중과 화해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박 부사장은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리자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네, 말씀하세요. 저번에 말했던 그 작업 말이야. 가능해? 딥페이크 말씀이시죠? 물론입니다. 비용만 준비하시면 얼마? 2천만 원입니다. 완벽하게 해드리죠. 박 부사장이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일 만나자.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 부사장은 허름한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컴퓨터 여러 대가 놓인 작업실이었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의자를 돌리며 박 부사장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빨리 시작하자고. 시간 없어. 박 부사장이 USB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지하의 사진과 영상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남자가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어떤 걸 원하세요? 음란 영상이랑 낙태 상담 녹취로. 진짜 같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나으리면 됩니다. 박 부사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돈을 세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나흘 후였습니다. 박 부사장은 완성된 파일들을 받았습니다. 영상 2개와 녹취록 파일,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 기록까지. 박 부사장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지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모든 게 진짜 같았죠. 완벽해. 박 부사장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가짜 시위대를 섭외하는 것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회사 정문 앞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피켓을 든 여성 5-6명이 서 있었고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불륜녀 한지아는 물러가라. 남의 가정 파탄낸 여자 출근 막자. 지아가 차에서 내리자 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고함 소리가 쏟아졌죠. 한지아 맞죠? 왜 우리 언니 남편을 빼앗았어요? 사과하세요, 당장. 지아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 증거 다 있어요. 한 여자가 계란을 던졌습니다. 지아의 어깨에 계란이 부딪혀 터졌죠. 으악!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유튜버들이 계속 촬영했습니다. 지아는 엉망진창이 된 옷을 부여잡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간 지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에 묻은 계란 자국을 닦아내며 눈물을 흘렸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바로 그때 지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아야, 지금 어디야? 회사 화장실이야. 왜?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지금 당장.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불길한 예감에 휴대폰을 꽉 쥐었죠. 민준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민준아, 무슨 일이야?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아야, 이게 뭐야? 민준이 휴대폰을 지아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녹취록 파일이 열려 있었죠. 낙태수술 상담인데요. 날짜 확인해 주실래요? 네, 작년 2월 10일이요.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날짜는 민준과 처음 만난 날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이런 거 한 적 없어. 목소리가 내 거잖아. 똑같아. 아니야. 이건 가짜야. 민준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나타났죠. 환자 이름 한지아. 진료 내용 임신 중절 수술. 이것도 가짜야? 지아가 휴대폰을 빼앗아 화면을 봤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조작된 서류들이었습니다. 민준아,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야? 누가 만들어? 내 목소리인데. 아니라니까. 제발 믿어줘. 민준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너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 민준아, 제발. 나가줘. 혼자 있고 싶어. 부탁이야. 지아는 울먹이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죠. 벽에 기대어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때 누군가 지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청소복 차림의 최 회장이었죠. 아저씨, 아가씨, 무슨 일이야? 지아가 최 회장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힘들지? 많이 힘들지. 아저씨, 저 정말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최 회장이 지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다, 아가씨. 내가 다 안다. 어떻게 아세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나만 믿어. 최 회장은 지아를 부축해서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지아에게 링거를 꽂아줬죠. 좀 쉬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지아가 침대에 누우자 최 회장이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자, 잠깐만 눈 붙여.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지아는 지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의무실 밖으로 나온 최 회장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죠. 비서실장. 네, 회장님. 내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전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알겠습니다. 안건이 무엇입니까? 박성훈 부사장 징계건, 그리고 관련자 전원 소환해. 내 아들놈까지. 예. 도련님도요? 그래. 싹 다 불러들여. 최 회장이 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편 박 부사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책상의 컴퓨터에는 지하 관련 기사들이 떠 있었죠. 이번엔 완전히 끝이야. 재기불능이지. 박 부사장이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혼잣말했습니다. 건배, 나의 승리를 위해. 창밖으로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부사장은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심판의 시간을. 의무실에서 잠든 지아는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비난과 손가락질, 민준의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이 꿈속에서 지아를 짓눌렀죠. 지아가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라니까요.
최 회장이 의자에 앉아 지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아의 손을 꼭 잡아주며 중얼거렸죠. 조금만 참아라, 아가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밤은 깊어갔지만 최 회장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지아 곁을 지켰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지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 최 회장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죠. 아저씨, 밤새 여기 계셨어요? 응. 괜찮니? 죄송해요. 패 끼쳤네요. 최 회장이 지아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꼭 참석해야 해. 전 지금 회사에 갈 수가 없어요. 가야 해. 내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지아가 최 회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알겠어요. 갈게요. 그래, 용감한 아가씨. 최 회장이 일어서며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의무실에서 나온 지아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링거를 맞았지만 여전히 몸에 힘이 없었죠.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한 차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직원들이 지아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출근해? 뻔뻔하긴. 나 같으면 얼굴도 못 들겠다. 지아는 고개를 떨구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죠. 대강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육중한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죠. 전사윤리위원회에 참석하실 한 차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강당 안에는 이미 수백 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임원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민준이 서 있었죠. 지아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아에게 쏠렸습니다. 민준은 지아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책감이 얼굴에 가득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죠. 간호사가 지아를 단상 옆자리에 세워두고 나갔습니다. 지아는 창백한 얼굴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단상 중앙에 박성훈 부사장이 올라갔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죠. 박 부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 강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대한그룹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박 부사장이 지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한지아 차장은 허위 경력으로 입사했고 불륜을 저질렀으며 회사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부사장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에 자료를 띄웠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유흥업소 근무 경력, 불륜 현장 사진, 그리고 낙태 기록까지. 화면에 조작된 자료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이며 화면을 봤죠. 지아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 부사장이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런 직원은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임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 부사장 말이 맞습니다. 증거도 명확하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당 뒤편의 육중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쿵!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끔한 최고급 이탈리아 수트를 입은 노신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경호원 5명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죠.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얼굴이 낯익은데. 청소하시던 아저씨 아니야? 박 부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발로 차고 침을 뱉었던 그 청소부가 고급 양복을 입고 나타난 것이었죠. 최동욱 회장이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강당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딱, 딱, 딱. 임원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직원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죠. 회장님이라고? 저분이 최동욱 회장님이야? 진짜 청소부였던 거야? 최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외쳤죠. 감히 내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운 놈이 누구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박 부사장은 단상 한쪽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최 회장이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노트북을 가져와 화면을 켰죠. 여러분, 진실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박 부사장이 지아의 팔을 붙잡는 장면이었죠. 고아 주제에 대기업 다니게 해줬더니 상사 알기를 우습게 알아. 짝! 박 부사장이 지아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강당 안에서 여직원 몇 명이 비명을 질렀죠.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박 부사장이 지아에게 술을 끼얹는 장면, 골목에서 최 회장을 발로 차고 침을 뱉는 장면, 직원들이 분노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완전히 미친 사람이네. 영상이 끝나자 최 회장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박 부사장이 딥페이크 전문가에게 송금한 내역이었죠. 2천만 원. 수신자 김모 씨. 딥페이크 영상 제작비.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박 부사장은 단상 구석에서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사설 탐정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었죠. 한지아 뒷조사 완료. 흠잡을 만한 것 찾으면 보너스 주신다고 하셨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직원들이 박 부사장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부사장이었어? 징그러워. 민주는 화면을 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죠. 지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조작에 속아 지아를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최 회장이 천천히 박 부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부사장은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데려온 귀한 며느리를 내 놈이 감히 더러운 입에 올려? 짝! 최 회장의 손이 박 부사장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박 부사장이 비틀거리며 옆으로 넘어졌죠. 강당 안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며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부사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법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최 회장이 손짓하자 뒤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성훈 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박 부사장이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 나나. 하지만 경찰은 박 부사장을 끌고 강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 부사장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 회장이 멍하니 서 있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아버지. 가짜 데이터 몇 조각에 사랑하는 여자를 버린 놈은 내 아들 자격도 없다. 쿵.
최 회장이 민준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쓰러졌죠. 당장 지아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넌 내 아들 아니다. 민준이 바닥을 짚고 일어나 지아에게 달려갔습니다.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지아의 손을 잡았죠. 지아야,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민준의 눈물이 지아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너를 믿지 못한 내가 잘못했어. 평생 용서를 빌게.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최 회장이 지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가야, 이제 다 끝났다. 내 명예는 회복됐어. 지아가 최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님이셨어요? 미안하다. 늦게 나타나서. 지아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최 회장이 지아를 부축해서 일으켰죠. 강당 안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지아를 향한 박수였습니다. 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았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죠. 최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능력과 인성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당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민준과 함께 복도에 나와섰죠. 민준이 지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아야, 나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어? 민준아, 평생 너를 지킬게.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게. 지아가 민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 보였죠. 시간이 좀 필요해. 너무 많이 아팠어. 알아. 기다릴게. 얼마든지. 민준이 지아를 안으려 했지만 지아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천천히 가자, 우리. 응. 천천히. 두 사람은 복도를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들을 비췄죠. 최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훌륭하셨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 둘이 다시 행복해져야 진짜 끝나는 거지. 최 회장이 복도를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웃을 일만 남았다. 창밖으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한그룹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능력 중심의 공정한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회의실에서 최 회장이 임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라 인성과 능력으로 평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청소부 회장님 이야기 들었어? 응. 완전 전설이야. 직접 위장 잠입하셨대. 대단하시다, 진짜. 구내식당에서 지아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동료들이 손을 흔들며 자리를 권했죠. 한 차장님, 여기 앉으세요. 아니에요, 여기 자리 있어요.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한 차장님 덕분에 회사 분위기 많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이제 실력으로 평가받으니까 일할 맛나요. 지아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없는걸요. 아니에요. 차장님이 용기 내주셔서 다들 힘을 얻었어요. 점심을 마친 지아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준이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아야, 왔어?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아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바닐라 라떼, 얼음 적게.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바라봤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야, 나 아직도 매일 후회해. 나도 알아. 너한테 잘해줄 방법을 계속 생각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아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 응. 천천히 가자, 우리. 민준이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지아가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지아와 민준을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넓은 저택의 거실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죠. 최 회장이 지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아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최 회장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저 못난 놈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보증하마. 지아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버님, 저도 민준이를 믿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최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결혼 준비 다시 시작하자. 네, 아버님. 민준이 고개를 들어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감사의 눈빛이 가득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아와 민준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호텔 대기실에서 지아는 새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완성이에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아가 거울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날이 올 줄 몰랐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입은 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최 회장을 맞이했죠. 아버님,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구나. 최 회장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야, 나한테 고맙다는 말하지 마라. 하지만요. 네가 나를 사람 대접해줬으니 나도 너를 딸 대접하는 게 당연하지.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지 마라. 화장 다 번진다. 최 회장이 손수건을 꺼내 지아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였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아가 최 회장의 팔짱을 끼고 나타났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죠. 최 회장은 지아의 손을 꼭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지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단상에서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옆에 있던 들러리가 손수건을 건넸지만 민준은 그냥 눈물을 흘렸죠. 최 회장과 지아가 단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 회장이 지아의 손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평생 지아 눈에 눈물 안 나게 해라. 목숨 걸고 지켜라. 민준이 최 회장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평생 지아 눈에 눈물 안 나게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최 회장이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객석으로 내려가 자리에 앉았죠. 주례가 단상에 올라 식을 진행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민준과 지아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식장은 감동과 축복으로 가득 찼죠. 피로 연장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내 며느리는 내가 청소부일 때도 며느리였고
회장일 때도 며느리입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바로 우리 며느리입니다. 건배. 최 회장이 잔을 들자 하객들이 일제히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지아와 민준 그리고 최 회장이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죠. 피로연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아와 민준은 호텔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회사에 들르기로 했죠. 대한그룹 본사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야간 경비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아와 민준이 손을 잡고 로비를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 청소복을 입은 한 노인이 바닥을 닦고 있었죠. 지아와 민준이 그에게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신혼부부시구먼. 행복하게 사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아와 민주는 다시 한번 인사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멀리서 최 회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최 회장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그래,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최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빛났죠. 지아와 민주는 차에 올라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아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대한 그룹 본사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로비에서는 청소부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다른 청소부에게 말했습니다. 저 부부 참 보기 좋네. 그러게. 서로 아끼는 게 보여. 최 회장은 그들 옆을 지나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어갔죠. 형광등 불빛 아래 최 회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며느리가 행복해졌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은 걸레를 빨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지아와 민준을 태운 차가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여전히 직원들 사이를 걸으며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석 달 후였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모여 앉아 화면을 지켜봤죠. 전무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대단한데요. 직원 만족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대우하니 실적도 오르는구먼.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편 교도소 독방에서는 박성훈이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회색 죄수복을 입은 그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교도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성훈, 면회 왔다. 박 전 부사장이 일어나 면회실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받게 되는 건가요?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입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요. 박 전 부사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항소는요? 소용없을 겁니다.
대한그룹법무팀이 제출한 증거가 산더미예요. 박 전 부사장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 전 부사장은 홀로 면회실에 남아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유리에 비쳤죠. 2달 후였습니다. 지아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5개월째였죠. 지아와 민주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작은 생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아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지아야, 우리 아기다. 응, 우리 아기. 2 사람은 초음파 사진을 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최 회장의 저택이었습니다. 지아와 민준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자 최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손주라니, 내가 손주를 보게 되다니. 아버님, 건강한 아이 낳을게요. 그래, 우리 지아. 몸 잘 챙겨야 한다. 최 회장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지아 배고프다고 하면 밤중이라도 달려가야 한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3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 회장이 지아에게 반찬을 자꾸 덜어줬죠. 많이 먹어라. 2 사람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식사를 마치고 최 회장이 지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아가 상자를 열어보니 금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께 드렸던 거다. 이제 네가 가져라. 아버님, 이런 귀한 걸요. 우리 며느리가 제일 귀하지. 지아가 팔찌를 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회장이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는 지아의 승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장으로 또 한 단계 올라간 것이었죠. 동료들이 축하 케이크를 들고 지아의 자리로 왔습니다. 지아 부장님,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다들. 지아가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 분위기 정말 좋아졌어요. 맞아요. 이제 일하는 게 즐거워요. 지아는 동료들과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가득 찼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아는 출산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아가 소파에 앉아 아기 옷을 정리하고 있었죠. 갑자기 배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아야. 지아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지아야, 괜찮아? 진통이 온 것 같아. 지금 병원 가자. 민준이 지아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지아의 손을 꼭 잡았죠.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응, 괜찮아. 병원 분만실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힘주세요. 응. 지아가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지아의 손을 잡고 응원했죠.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간호사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지아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닦으며 아기를 안았죠. 우리 딸이다, 지아야. 응, 우리 딸. 최 회장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었죠. 손주다. 최 회장이 아기를 안아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 녀석 봐라. 나를 닮았어. 아버님, 제 눈은 저 같아요.
셋이서 함께 웃으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생명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퇴원 날이었습니다. 지아가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민준과 최 회장이 양옆에서 지아를 지켰죠. 조심해, 지아야. 괜찮아요.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최 회장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주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들 다 사줄게. 아버님, 너무 버릇 없어져요. 괜찮아. 손주한테는 다 해줘야지. 지아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아 지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기는 요람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최 회장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아와 민준도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로비에서 지아와 민준이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돌아온 지아를 보려고 직원들이 모여들었죠. 부장님, 아기 진짜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청소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그들에게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부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멀리서 최 회장이 청소복을 입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지아와 민준이 청소부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었죠. 최 회장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보기 좋으십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생겼어. 최 회장은 걸레를 들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죠.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며느리가 행복하고 손주가 건강하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아와 민주는 유모차를 밀며 회사를 나섰습니다. 아기가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봤죠.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지아야.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기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죠. 멀리서 최 회장이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살아라, 우리 가족들. 최 회장은 다시 청소 카트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수고해. 최 회장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여전히 청소부의 모습으로. 하지만 마음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가족 말입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최 회장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내일 봐요. 최 회장이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집에서는 지아와 민준, 그리고 손주가 기다리고 있었죠. 최 회장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최 회장의 길을 비췄죠.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최 회장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환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빛, 사랑이라는 이름의 빛,
그 빛이 최 회장의 남은 인생을 비춰줄 것입니다. 영원히.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최동욱 회장은 청소부로 위장하여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따뜻한 인성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부당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는 회장이라는 지위를 넘어 아버지로서 그녀를 지켜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배경이 아닌 그 사람의 인품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 이것이 바로 최 회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